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주장문 유형의 문제를 템플릿을 활용하여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비교문 유형의 문제를 풀며 시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잠깐이라도 화면 속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화면 속 문제를 보시면 연구를 위해 인터넷보다는 프린트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습니다. 우선 해당 영상은 프린트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를 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글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서론의 주장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 화제 제시 문장은 1번 혹은 2번 문장 중 더 안전한 선택지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 문제는 기존 제가 드린 9개 아이디어로 바로 답변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셔야 할 텐데 다양한 답변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예시의 서술이 수월한 답변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는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를 기준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여서 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유의하실 사항은 반대편 토픽의 단점도 믿을 만한 정보에 맞춰 서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항상 두 단락의 연관성을 생각하여서 대조가 이루어지도록 글을 구성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 결론 단락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서론 단락을 잘 쓰셨다는 전제하에 결론 단락은 시간 안배를 통해 무조건 틀리지 않고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본인의 주장,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토픽 혹은 브레인스토밍한 장점을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연구를 위해 프린트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에 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단락 안에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설명이 전혀 필요가 없을 텐데 우선 단락 첫 번째 문장,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시의 전반부는 문제안 연구를 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왜 믿을 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연구를 위해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억지로 길게 쓰실 필요 없으니까 화면의 내용처럼 짧은 서술로도 얼마든지 글의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의 후반부는 프린트된 매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예시를 쓰시는 과정에서 학생분들은 너무 당연한 명제를 증명해야 하다 보니까 글의 분량을 만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보다는 글의 분량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시험의 관건일 수 있을 텐데 결코 제가 써드린 화면의 답변처럼 길이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면 속 본론 단락의 글자 숫자는 145자입니다. 전체 글의 분량을 330자 정도 쓴다고 가정할 때 120자 정도만 쓰셔도 얼마든지 기본 요건을 채우시고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추후에도 문제 푸시면은 예시를 만들어내는 어려움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론 단락 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본론 1번 단락 안에서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왜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하는가 서술 해주셔야만 합니다. 단락 첫 번째 문장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서술하시는데 1번의 문장, 2번의 문장 중 더 주어진 토픽과 어울리는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해당 문제는 2번의 문장을 쓰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글과 어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첫 번째 빈칸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 다음 빈칸에서는 반대편 토픽의 단점을 수식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매체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정도 쓰시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시만 잘 써주시면 되는데 화면을 바꿔서 미리 만들어진 답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술된 예시를 해석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속의 정보의 방대함을 강조한다. 이 부분은 이제 반대편 토픽의 임의의 장점 정도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유 내용 보시면은 하지만 인터넷의 정보는 누구나 편집이 가능하다 보니 유명한 웹사이트의 정보라 할지라도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도의 아이디어가 써 있습니다. 또한 문제안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해 줘야 하니까 예시 막바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인터넷을 너무 신용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아이디어가 추가되면 좋을 것입니다. 하이라이트된 공간의 분량을 직접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본론 단락의 관건인데 두 번째 본론 단락과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에 써드린 글자 분량보다는 길이가 조금 짧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대조 형태의 글을 쓰실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9개 아이디어로 쉽게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역시나 예외적인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바뀌어도 저희가 꼭 써야 하는 글의 분량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글 전개 순서도 항상 유지하셔서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여 제가 써드린 답변보다 문장이 더 쉽게 쓰이고 분량이 조금 짧아져도 얼마든지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우선 스스로 쓴 답변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내 글의 전개가 틀리지 않았는가, 예시의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지 않은가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설명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